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도 야구팬 여러분과 함께 야구에 신나게 참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세 분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그리고 윤희상 해설위원, 파이낸셜 뉴스의 전상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신나게 참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구의 참견에서는 아주 특별한 주제 마련을 했는데요. 서둘러서 여러분께 주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입니다. 2026 고교 빅5가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고교 선수들 소개하는 코너가 사실 야구의 참견의 시그니처 코너 중에 하나인데 매회 나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올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팜이나 어떤 시장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뭐 매년 그렇지만 올해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는 한데 올해는 작년, 재작년하고 또 다른 어떤 거대한 변수가 신인 드래프트를 강탈하고 있는데요. 바로 해외 진출 이슈입니다. 예, 얼마 전에 박찬민 선수가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그다음에 최근에 또 엄준상 선수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로 예, 일단 입단이 확정이 되면서 신인 드래프트에서 일대 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좀 기분이 좋은 구단은 키움 히어로즈일 것 같고요. 예. 이런 얘기하면 들리죠. 키움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게 것 아닌가. 같고 나머지 구단들은 앞으로도 지금 이맘때쯤이면 사실 2픽, 3픽 정도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머지 구단들은 앞으로도 조금 더 좀 집중을 해서 선수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꼭 주목해야 될 5명의 선수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한 명씩 한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5명의 선수는 우리 고교야구 오랫동안 그 취재를 한 전상희 기자가 선정을 한 선수들이 되겠고 의견이 많이 좀 반영이 됐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을 반영한 것이고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든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5명의 선수 한 선수씩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선수는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의 박근서 선수입니다. 박근서 선수의 기록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서 선수입니다. 체격 조건부터 일단 보시겠습니다. 188cm, 95kg. 홍은중학교,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 투수가 되게 투수를 평가를 받고 있고 좌투, 좌타입니다. 제구, 구속, 경기 운영, 신체 조건, 변화구, 구사 능력 모두 지금 높은 평가. 굉장히 골고루 높은 포인트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뭐 신인왕 아닌가요? 바로 신인왕인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 네. 일단 어떤 선수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등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평가를 낸 어떤 부분이라는 점을 좀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박근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혀 이름이 없었던 선수였었는데 원래 충암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MC의 수술을 받고 좀 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전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전학을 선택해서 서울 디자인고로 와서 그 전학이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로 이 발현이 된 어떤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신세계 이마트 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신장이 좋고 거기다가 빠른 볼을 던질 수 있고 변화구 구종 다양한 편입니다. 가장 빠르게 치고 오고 있는 선수를 딱 한 명만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박근서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하나이글스의 MVP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이제 픽 그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키움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두산, 기아, 롯데, KT 이렇게 이제 순서 진행이 되겠는데 그 픽 권한을 가진 팀들은 한번 지켜볼 만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좌완에다가 또 150 정도의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변화구라든가 어떤 제구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잠재력이 특히 굉장히 그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희상 위원이 보시기에 투수로서 박근서 선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으로 치면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릴리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구 로케이션이 상당히 좋은데 단 이제 저는 이제 이 선수를 고등학교 수준이 아닌 이제 프로 1군 수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 던지고 있는 너클 커브와 슬라이더 그리고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조금 빠른 계통의 체인지업이에요. 이 세 가지의 변화구 중에는 저는 활용할 수 있는 공은 현재는 체인지업밖에는 없다. 프로를 기준으로 봤을 네, 때 맞아요. 그럼 지금 던지는 너클 커브와 슬라이더는 사실 움직임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은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릴리스 포인트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복 없는
피칭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투구 폼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박근서 선수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거쳐갔을 때 이제 피지컬적으로 커가면서 구위 구속이 상승하는 느낌은 확실히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피지컬이 완성형에 가깝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스피드업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메커니즘이 조금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은 중심 이동하는 느낌이 조금 과감해진다면 굉장히 준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릴리스 포인트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수준급의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메커니즘에서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가져간다면 굉장히 또 잠재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중심이동 얘기를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또 윤희상이죠. 예, 예.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말하는 중심 이동은 이제 던지는 목표 방향이 제가 이제 카메라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이 카메라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제 체중 이동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서 선수는 조금 방향성이 좀 빠져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타켓 설정하는 부분에서 중심 이동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 빨리 공을 던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공을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던진다고 치면 요 느낌을 조금 더 중심 이동을 앞으로 가져가서 던지면 훨씬 더 타자 앞쪽에서 공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중심 이동이 이제 글러브 사이드로 흘러간다면 이제 박근서 선수 왼쪽이니까 요쪽 그러니까 몸 쪽에 있는 계통들의 공은 힘이 좋아요. 우타자 몸쪽. 그렇죠. 그러니까 글러브 사이드에서 우타자의 몸 쪽으로 들어오는 공들의 힘은 좋은데 이제 우타자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힘들의 공은 조금은 떨어져요. 근데 이런 유형의 투구 폼을 사실은 이제 뭐 예전에 장원삼 선수나 김강현 선수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타자 기준으로 바깥쪽에 빠른 공이 아닌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는 이제 백도어 슬라이더나 아니면 체인지업 계통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조금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적극적인 중심 이동을 해서 구위를 살려가는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고 만약에 투구 폼의 변화가 어렵다면 이제 우타자 기준으로 바깥쪽에 던질 수 있는 공들을 조금은 좀 업그레이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자로서 장수 나가본 박근서 선수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타자가 본 투수 박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만약 박근서 선수를 만나서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예 저한테 던지는 몸 쪽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운데 바깥쪽.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좌타자가 좌투수를 상대할 때 가운데 바깥쪽을 대부분 그리잖아요. 네, 네. 그냥 그 패턴대로 노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박근서 선수는 좀 공략하기 쉬운 유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리그에서 살아남고 리그에서 좋은 투수가 되려면 그 타자가 서 있는 반대쪽을 잘 던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빠른 공이든 변화구든. 그렇죠. 근데 그 코스에 그냥 과연 그 좋은 제구력이 될수 있는. 지금 저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폼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요거는 조금 문제점이라고 보고 지금 유현진, 양현종이 왜 우타자 몸쪽만 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도 그러니까 좌타자 몸쪽으로도 체인지업을 던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던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느 한쪽으로 패턴이 몰리게 되면 타자들이 공략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서 선수도 아마도 이제 투구 폼의 교정을 통해서 좌타자에게도 몸쪽을 과감하게 구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구사한다고 한다면 저는 좋은 투수가 될 제목은 저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는 확실히 그 좌투수와 좌타자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깨진 게 확실하게 요즘에 느껴지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이 두 분이 오늘 얘기해 주신 그 어떤 그 좌투수로서 좌타자의 몸쪽으로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박근서 선수에게는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직 뭐 시간 좀 남아 있는 선수고 또 이제 뭐 고3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교정 가능성,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선수가 굉장히 성실하다면서요? 아, 예. 그럼요. 예. 예. 서울 디자인고 이호 감독님한테 예.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 저는 뭐 빠른 공이나 변화구 뭐 구사 능력이나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취재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실한 자세, 그다음에 성실한 자기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프로 구단들이 드래프트를 할 때 단순히 실력만 보고 뽑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현빈 선수가 그렇게 해서 빠른 라운드에 뽑혀간 선수거든요. 오재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경기가 끝나고 자신이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을 복귀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자신이 뭐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한다던가 자기 관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엄격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구를 대하는 자세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최근에 뭐 그런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기아 타이거스의 성현탁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박근호 선수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 각자 응원하는 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선수 우리 팀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 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물론 좋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더 기대되는 박근서 선수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멋진 모습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바로 인천고등학교의 윤예성 선수입니다. 윤예성 선수에 대한 기록 그리고 자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격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191cm, 105kg. 인천고 지금 다니고 있고요. 투수입니다. 우타 오른손 투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각형 보시겠습니다. 제구 구속, 경기 운영, 신체 조건 변화구 구사 능력. 지금 저희가 나눠봤는데, 제구는 약간 떨어졌는데 구속은 10이 나왔고 경기 운영, 신체 조건 변화구 구사한 능력까지 모두 높은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윤예성 선수를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 올 시즌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투수 중에서 평균 구속은 1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선수입니다. 하나이글스배에서도 충분히 아마 팬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150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150의 구속을 50개, 60개, 70개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사형의 선수입니다. 굉장히 피지컬에서도 드러나다시피 굉장히 좀 힘을 쓸 줄 알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109가 넘어서도 150을 던지는 그런 투수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선수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투수들이 수술을 좀 많이 하는데 아까 박근호 선수도 그랬지만 이 선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좀 다쳤던 적이 없고 예, 굉장히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힘을 좀 쓸 줄 아는 그런 타입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수를 보면 구속이 빠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힘으로 승부할 것 같고 굉장히 거칠 것 같고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 선수는 또 의외로 완급 조절도 좀 잘하는 투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구속도 좋고 체격도 좋고 다 좋은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투구 폼이 좀 많이 거칩니다. 예, 투구 폼이 좀 굉장히 와일드하고 좀 많이 거친 타입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변화구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구속도 가지고 있고 잠재 능력도 가지고 있고 신체 능력도 좋은 선수다 보니까 최근에 우한 투수 중에서는 가장 떠오르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투수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투구 폼이 좀 와일드하다. 거기서 오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는데 투수인 윤희성 위원이 본 윤예성 선수 좀 와일드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장점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윤예성 선수가 이 흉추랑 이 팔이 외전되는 이 각도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이 선수가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전돼서 이거를 이제 방향성을 전환할 때 이 근력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력의 힘도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공을 계속 150km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태미나나 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장점인데 이제 제가 보는 와일드함의 기준은 이제 윤예성 선수는 이것도 좀 나와서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 것 설명해 같은데 주시죠. 거기 계세요 계속. 앉지 마시고.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장점은 하체가 모든 회전을 다 했을 때까지도 윤예성 선수는 이 뒤에 공간을 정말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공간이 활용되면서 공을 던지기 때문에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신 이제 조금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뭔가 이 에너지나 호흡의 힘이 전부 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여기 승모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승모근이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그러니까 위에서 힘의 스타트를 걸어서 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일드함을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에서 뭐 김광현 선수의 와일드함은 하체에서 움직이는 와일드함이에요. 상체 위주의 와일드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무래도 요 테이크백 되는 동작에서 릴리스 포인트의 일정함을 가져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경기에 이제 흔히들 이제 뭐 현장에서 이제 날이 잡힌다라는 느낌인데 이제 손의 감각이 정말 날이 잡히는 날에는 어떤 투구 동작이라도 이 감각으로 다 이겨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좋은 날이 아닌 이상은 이 선수는 이제 메커니즘으로 좀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면 항상 기복은 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조금은 이걸 전문적인 단어는 모르지만 다리가 살짝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고관절이 유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뭔가 그러니까 서구적인 체형의 선수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뭐 SK였으니까 예전에 글로버 선수나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과감하게 하체 중심 이동해서 스트라이드를 활용해서 던지는 느낌을 못 가져가요. 고관절의 유연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외국인 투수 보면 상체 위주로 던지는 힘 있는 투수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체를 중심 이동하는 힘을 가미하기가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상체의 가동성이 정말 좋다는 점. 조금은 부족한 점은 하체의 가동성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상체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상하체의 움직임이 조금은 이렇게 절묘하게 믹스되는 느낌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그게 오히려 좀 더 부각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장스나가 만약 윤일성 선수 그 승부한다면 타자로서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구속 자체도 빠른데다가 그 구속 자체가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타자는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가게 되면 투구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빠른 공의 구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1회나 2회에 생각했던 그런 구속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 구속이 유지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에도 그 스피드에 대한 경계를 하고 들어가야죠. 그런데다가 투구 폼이 와일드하다고 얘기를 했고 탈삼진율도 뛰어나지만 제구가 약간 볼넷 비율을 보시면 들쑥날쑥한 스타일이라고 봐야 돼요. 탈삼진 능력도 뛰어나지만 볼넷 비율이 높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떤 공을 노려야 될지 그렇죠. 스트라이크 존을 어떻게 그려놔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투수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와일드하다 그 전상희 기자에게 와일드하고 약간 거칠다 그 면이 딱 맞는 설명인 것 같고, 근데 그런 선수들이 잘 성장되면 굉장히 매력 있는 선수가 되잖아요. 그럼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녹화를 오기 전에 윤혜성 선수하고 전화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이 선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통화를 해봤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경동고에 입학을 했다가 구리임창으로 전학을 온 선수거든요. 네네. 자신은 이 투구 폼을 조금 더 관철해서 이 안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은데 새로운 어떤 투구 폼으로 변경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의 폼이 만들어졌고 현재 너무 만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윤혜성 선수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제구가 조금씩은 날리는 부분이 있다. 가끔씩 조금 약간 크게 벗어나는 공이 있다던가. 어쨌든 좋은 제구는 일정한 릴리스 포인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지만 본인의 장점이 충분히 있으니 이 안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감독님도 그러시더라고요. 1, 2학년 때는 지금보다 더 상체 위주로 던졌대요. 지금보다 더 상체 위주로 던졌었는데 지금 이것도 그 안에서 많이 해법을 찾아내서 현재 이르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시던데 우리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본인 스스로 일단 알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게 본인이 사실은 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사실은 뭐 교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그 장점을 극대화하겠다는 마인드가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윤희상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린 선수가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정말로 뭐 박수 쳐주고 싶을 만큼 좋은 점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뭐 투구 폼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네네. 이제 투구적인 적을 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전상일 기자님께서 이제 커브 그리고 이 체인지업을 던진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군 기준으로는 이 두 구종은 카운트 싸움에서만 던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자를 헛스윙을 유도하면서 정말 위닝샷으로 활약하기는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변하고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또 하나는 퀵모션에서 움직임이 좀 커요. 예. 그러면 이 선수는 100개의 공을 꾸준하게 150km를 던지고 싶다. 그럼 선발에 욕심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발 투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본기는 사실은 선발 투수가 100구 중에 대략 한 49에서 69 정도, 그러니까 반에서 반 이상은 세트 포지션에서 던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빠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준수한 초안에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런 세세한 것까지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조언들이 오늘 좀 많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드래프트 때는 과연 또 어떻게 성장이 돼 있는지 그때 윤혜성 선수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은
오늘 말씀드린 것과 또 드래프트 때 어떤 좀 변화가 있는지 그때도 한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윤재선 선수의 성장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명 중에 유일하게 지금 야수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경남고등학교의 이호민 선수입니다. 자, 이호민 선수 여러분께 기록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86cm, 94kg. 체격 조건들이 요즘에는 뭐 대단하더랍니다. 예. 자, 딱 대형 삼루수 느낌이 딱 맞습니다. 나네요. 예, 개성중학교 나왔고, 또 경남고 출신이군요. 이대호 선수 후배군요. 예. 내야수고 우투우타. 노시환 선수 후배 아닌가요? 네, 노시환 선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노지원 선수 후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툴을 보면은 컨택, 파워, 수비, 주루, 신체 조건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 컨택은 10이 나왔고 파워 9, 수비는 약간 좀 떨어지는 거. 주루 플레이는 8, 신체 조건은 뭐 보신 것처럼 9로 아주 좋습니다. 어떤 선수는 좀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번 시즌 전에 야수 중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로 꼽은 선수가 바로 이호민 선수입니다. 예, 이 선수는 이제 정말 대형 삼루수의 산실이잖아요. 노시환 선수도 배출했고, 뭐 그다음에 뭐 한동희 선수도 있었고, 맞습니다. 네. 굉장히 고등학교 때 유명했었던 좋은 삼루수들이 많이 나온 학교인데, 맞습니다. 이호민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죠. 명문고 야구열전에서 타격상을 수상하면서 2학년 때? 예, 2학년 때부터 타격상을 수상하면서 일약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남고의 2관왕을 이끌었습니다. 2학년 때요? 예,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이 선수가 1학년 때부터 주전이었다고. 네, 2학년 때 경남고의 2관왕을 이끌어서 소고기와 대게 이대호 선수의 지갑을 몇 천만 원을 이게 털게 만든 주역이 바로 이호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45타점으로 고교 타점 1년 이제 신기록을 세운 선수이기도 하죠. 그만큼 타격 능력에 한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선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작년에는 1루수였는데 올해부터는 3루수 전향을 해서 올해부터 3루로? 예, 올해부터 3루수 전향을 해서 이제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 모 구단 팀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김지우 선수보다 이호민 선수의 타격을 더 높게 본다. 그리고 이 선수가 올 시즌 타격 최고의 선수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전제 조건이 붙는 게 그러니까 3루 수비가 제대로 잘 된다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너무 기용하기가 애매하니까 퍼스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거포라든가 외국인 타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1년차, 2년차 때부터 빠르게 어쨌든 아웃풋을 보일 수 있어야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격 능력만 보게 되면 파워도 좋고 그렇죠. 또 소위 말하는 눈도 좋은 편이고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이호민 선수 경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좀 상위급 투수들 있잖아요. 보다 단순히 그냥 뭐 이름이 없는 투수들이 아니라 상위급 투수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강단 있는 타격을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타격 능력만 보면 노시환 선수보다 위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민 선수,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인데 특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선수 중에 순수 야수는 일단은 이호민 선수, 이한 선수인데 역시 이제 장스나가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야수 타자가 본 그 장스나가 본 타자 이호민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수 가운데 가장 그 좋은 타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는 선수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택이 10이고 파워가 9입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죠. 파워, 정확성, 그다음에 클러치 능력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서 3박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현역 타자 가운데 최용호 선수만이 사실 갖고 있는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그 세 가지를 하거든요. 다 갖고 있는 거는 최용호 정도다. 최용호 정도. 근데 뭐 고등학교 지금 시절에 지금 이 정도의 그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저는 뭐 타자로서는 극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호민 선수가 타자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저는 장타 능력 때문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타자에다가 그러니까 좌타 거포들 뭐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KBO 리그에서 보면 우타 거포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뭔가 굉장히 뜨문뜨문 나온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호민 선수가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야로 가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박진만 감독을 한번 만나서 삼성을 만약에 삼성에 가서 박진만 감독의 어떤 그 수비 지도를 받으면 수비 위치를 저는 바꾸는 것보다는 저는 거포 내야수 정말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하거든요. 도전할 필요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타격 만약에 프로 입단을 해서 어떤 감독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코치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이호민 선수의 이 수비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뭐 만들어서 수비 능력은 일단은 연습량이 많아지게 되면 수비 능력은 향상되게 돼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타격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외야로 빠지지 않고 1루로 빠지지 않고 그냥 3루수로 성공할 수 있는 이호민 선수를 좀 보고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유인성의 투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호민 선수 타자 어떻게 보셨어요? 방망이 튀는 거는 사실 제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그냥 잘 돌린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계속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제 이 선수가 정말 빨리 적응할 수 있느냐 부분은 수비인데 수비 역시. 수비적인 거를 제가 영상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수비에서는 내야수는 특히 어깨가 공을 잘 던져야 되는데 공을 어떻게 던지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공도 잘 던지는 편입니다. 중학교 때도 뭐 투수하고 병행을 하면서 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다만 근데 이제 푸더크라던가 아직 3루수 전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불안한 부분이 있죠. 핸들링 부분도 그렇고 푸더크 부분도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송구 부분도 그렇고 사실 송구만 잘 된다고 하면 3루수는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차츰차츰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3루수로를 가장해서 봤을 땐 결국은 KBO를 대표하는 3루수들은 기본적으로 강견 어깨를 보유하고 그럼요. 있거든요. 뭐 최정, 노시안, 뭐 문보경, 김도영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공을 잘 던진다는 가정 하에는 장성호 위원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야를 좀 만들어야 핫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수비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결국은 포지션 변경은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야로 나가야 된다면 사실 상위 라운드에 지금 봤을 때 야수들이 1군 엔트리에서 활약한 선수가 문현빈 선수 정도고 두산의 박준순 선수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랜더스의 정준재 선수. 근데 정준재 선수는 워낙 빠른 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자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박준순과 문현빈인데 문현빈은 결국은 2루를 못 깨차고 외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팀 사정에 있을 때 이 이호민 선수의 타격 능력을 기존에 있는 선수와 타격 능력과 비교했을 때 더 수비적인 경쟁력이 압도감이 우월감이 없으면 사실은 크게 또 메리트가 없는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쪽에서는 SSG 랜더스가 1라운드에 박지환 선수를 태강고 유격수를 픽을 하고 결국은 뭐 외야 전향, 3루 전향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좋은 컨택 능력, 파워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깨까지 좀 좋다면 조금은 계속해서 내야 쪽으로 좀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보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기본기부터 일단 가져가라. 지금부터는 사실은 기본기 내야 수비의 기본기부터 일단은 어떤 다져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일단 기본적인 툴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툴을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는 어떤 기본기와 같은 어떤 기술적인 면이 이호민 선수에게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뭐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호민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팀들이 이호민 선수 매력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픽이 진행이 될지 또 팬들은 또 어떻게 볼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도 역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민 선수까지 만나봤고 이제 나머지 두 선수 남겨놓고 있는데 두 선수는 모두 투타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두 선수는 투수로서의 능력, 타자로서의 능력 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해설위원 그리고 전상희 기자는 이 선수가 투수로 가야 된다, 타자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선수는 서울고등학교의 김지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지우 선수 일단 체격 조건 그리고 기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cm, 87kg, 서울고 출신입니다. 서울고 출신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투타 겸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3루 그리고 투수 우투 우타가 되겠습니다. 투수로서의 오각형, 타자로서의 오각형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수로서 먼저 제구, 구속, 경기 운영, 신체 조건, 변화구, 구사 능력 이렇게 봤을 때
구속과 제구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아직까지 경기 운영이라든가 변화구 구사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타자로서의 능력은 컨택 파워, 수비, 주루, 신체 조건으로 봤을 때 역시 컨택과 파워 높은 평가를 받았고 신체 조건도 역시 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역시 수비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평가, 좀 약간은 파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평가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어떤 선수인지 전상희 기자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예. 김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부터 제가 엄준상 선수와 더불어서 빅3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었는데 예. 작년 시즌부터 올 시즌 뭐 탑3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던 선수인데요. 강남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이 자양중학교의 엄준상 선수와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서울권에서는 뭐 정말 탑티어의 야수다. 서울고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홈으로 쓰는데 목동 야구장을 홈으로 쓰고 전국 대회도 대부분 다 목동 야구장에서 열리기 그렇죠. 때문에 하는데 3년 동안에 8개 홈런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 목동에서? 목동에서 대부분 치는 홈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얼마 전 하나이글스의 올스타전 프리배팅의 홈런 레이스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파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선수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또 기본적으로 투수로서 재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이 선수는 아까 윤희상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투구 영상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투수 연습을 실제로 거의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투수 연습을 거의 안 하고 경기 중에서 있다가 예. 9회 마운드에 올라와서 154, 막 153을 막 계속 때리면서 1이닝을 마무리하고 내려오고 예, 그런 선수니까 선발보다는 한 이닝 정도 던지고 있군요. 그래서 아. 예, 던지는 이닝들이 길게 던지는 이닝이 거의 아, 없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다 1이닝, 뭐 1.2이닝 이렇게밖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투수로서 평가는 좀 정확하게 하기가 좀 그래요? 힘든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올라와서 마무리로서 153, 154를 때릴 수 있다. 이야. 그다음에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공을 던지는 제구를 할 수 있는 감각과 그다음에 포심의 구속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체적인 어깨 강도는 확실히 갖고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 대표적인 야잘잘 스타일의 선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잘잘의 어쨌든 기본적인 툴 자체가 아주 뭐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뭐 투수로서 자료 찾기 좀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투수로서의 능력 좀 어떨지 일단 투수로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내야수 출신이니까 굉장히 폼이 깔끔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의 궤적이나 이런 걸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영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네, 네. 전체적인 투구 폼을 봤을 때 되게 심플하게 깔끔하게 던진다 정도 느낌을 받았고 투수지만 제가 이제 타격하는 걸 보면서 무슨 느낌을 들었냐면 이 선수는 선천적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탁월하구나를 느꼈거든요. 투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공에다가 내 체중과 내 힘을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선수 중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공에다 체중을 실을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사실 최정 선수를 가까이서 봤으니까 최정 선수를 보면서 야 정말 스윙이 엄청 빠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힘이 정말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공에다가 내 체중을 딱 실어서 이 임팩트를 주는 느낌이 정말 타고났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김지우 선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투구적인 뭐 부분적인 투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조금은 제가 좀 분석하는 영상을 많이 못 봐서 네.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그냥 전체적으로 임팩트를 주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게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정도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장신환은 타자로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둘 다 네. 했으면 진짜요? 좋겠다. 저는 둘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 둘 다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오히려 투수보다는 타자 쪽으로 성공 확률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워가 그냥 일반 파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배팅을 치는데 홈런 레이스에서도 그 하나생명 볼파크 가운데를 넘기더라고요. 근데 프리배팅을 쳐서 가운데를 넘기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운데 담장을 넘긴다는 거는 진짜 온몸에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진짜 제일 좋은 타이밍에서 갖고 있는 힘이 전부 배틀에 딱 전달이 됐을 때 중견수 담장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선수의 파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워가 아니구나. 그런데다가 또 정확도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아까 이호민 선수였죠. 이호민 선수보다 수비 능력이 조금 더 낮다는 평가가 분명히 있고 수비 수비 능력이 능력도 낮다? 조금 난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근데 투수로서도 아까도 제가 던지는 폼을 좀 보긴 봤는데 진짜 폼이 제가 좋아하는 폼입니다. 굉장히 간결하고 심플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런 투수 폼을 좋아하는데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또 투수를 해도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지금 뭐 드래프트가 이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뭐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이제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뭐 두산 아니면 기아 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은데 글쎄 뭐 이번 드래프트 상위 지명을 받는 선수들은 다 투탁 능력이 지금 뛰어난 상황에서 저는 둘 다 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하나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말 삼루수로 한번 성공을 하는 야수로. 예, 선수의 어떤 그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스나는 그러면 장스나는 투수, 타자, 이도류 그 중에 야수, 타자? 타자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깝긴 아깝죠. 아깝긴 투수로서도 아까워요. 아깝긴 아깝다. 예. 예. 그러니까 투수 능력도 또 월등히 또 뛰어나니까. 근데 그런 개인의 어떤 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투타 경험이라는 거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왜냐면 팀 사정이라는 게 팀 사정도 있고 그 선수를 또 쓰는 감독 입장도 분명히 있는 그럼요. 거고 그런 거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여건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진짜 둘 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도전해봐라. 예. 네. 기본적으로 일단 이도류의 가능성도 충분히 네.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전상희 기자는 투수, 타자, 예. 이도류 어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작년에 2학년에 김지우 선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 선수가 투수로서도 말씀하신 대로 삼루수에 있다가 마운드에 올라서 던지는 떨지도 않고 제구도 괜찮고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우트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봐도 갈립니다. 이 선수 투수도 괜찮을 것 같다. 타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다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했어요. 저는 이 선수가 한 번이라도 좀 길게 던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인터뷰를 봤을 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나는 투수를 한다면 선발 투수가 되고 싶다. 아니라면 매일 경기에 나갈 수 있는 타자를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시즌에 좀 투수 훈련량을 늘려서 좀 길게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13.1이닝, 올 시즌에도 11.1이닝밖에 던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닝 자체가 너무 짧고 그리고 아직 이 선수가 이제 짧은 이닝이다 보니까 포심으로 윽박 지르는 모습만 봤지 그렇죠. 아직까지 뭐 어떤 변화구가 확실히 플러스급의 변화구가 있는지 주자가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세트 포지션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스태미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 운영이나 뭐 변화구 구사 능력 이런 그건 좀 부분을 제가 약간 좀 확실히 알 기대적으로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낮게 책정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타자로서 봤었을 때는 이미 파워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고 또 야수로서 아까 최정 선수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삼루수로서 강한 어깨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 그럼요. 진짜 큰 축복인데다가 이 선수가 뭐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 야수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상희 기자는 야수 쪽을 선택을 하셨고 윤희석 위원은 투수, 타자, 이도류, 투타 경합 뭐 어떤 걸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은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도류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냉정하게 오타니 선수는 100년 넘어도 안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100년 동안 시도를 안 해봐서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오타니 정도여야 이도류를 했을 때 그래도 좀 인정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 김지우 선수는 조금은 삼루수 쪽이 조금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아니 근데 이대호 선수도 그렇고 이승엽 선수도 그렇고 추신수도 그렇고 원래 다 투수로 프로 입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다 투수로 입단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이제 오히려 타자 쪽으로 더 성공한 선수들인데 뭐 모르는 거죠. 뭐 투수의 어떤 능력도 분명히 어깨도 굉장히 좋은 어깨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스나는 한번 도전해봐라. 저는 무조건 도전. 왜냐면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오타니가 워낙 그 독보적인 성적을 내고 음. 진짜 유일무이 딱 그 선수 한 선수잖아요. 일단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수. 근데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도전이야. 성공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타니도 결국에는 그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국엔 투수 타자 모두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오타니 또한 그렇게 투타로 성공을 거둔 오타니 또한 주변의 시샘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없겠습니까? 예전에 나가시마 감독이 둘 중에 하나 포기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미국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수적이죠, 내려면. 사실 일본이.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해봐라, 저는 한번. 본인이 하고 왜냐면 이 능력 자체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저도 투수를 해보고 타자를 해봤지만 결국은 전 타자를 했잖아요. 근데 투수의 능력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 저는 타자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양쪽에서 모두 주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성적을 낸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이유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김지우 선수가 자신의 장점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고 다음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더 고민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럼요. 더 투수를 해야 되는지 타자를 해야 되는지 더 고민이 되고 더 아마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아마 다 눈치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선수 남겨놓고 있는데 바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부산고등학교의 하현승 선수입니다. 하현승 선수 일단 신체 조건 기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체 조건이 대단합니다. 197cm, 95kg. 수영초, 센텀중, 부산. 초중고도 사실은 엘리트 코스 그대로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말하는 그 부산의 엘리트 코스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제 저기서 이제 경남고로 가느냐, 부산고로 가느냐 이제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역시 투타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야를 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좌투좌타입니다. 예. 오각형 보시겠습니다. 먼저 투수로서의 오각형입니다. 제구 9, 구속 9, 경기 운영 9, 변화구 구사 능력도 9, 신체 능력은 10+1이 됐습니다. 120점이라는 얘기죠, 120점. 예. 그리고 타자로서의 오각형 보시겠습니다. 컨택 10, 파워 9, 수비 8, 주루 9, 신체 조건 역시 10입니다. 예, 전상이 10+1은 뭐 무슨 얘기인 거예요, 저게? 네, 10+1이라고 제가 이제 쓴 이유는 네. 아마 하현승 선수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대한민국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피지컬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풀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키가 195cm가 넘어가는 자완 투수도 없거니와 이 자완 이런 큰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던질 수 있는 투수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선수가 아예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발까지 빠른 선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발도 빠르고. 예, 어머님이 아버님이 높이뛰기 선수, 어머님이 멀리뛰기 선수 출신이시거든요. 둘다 육상 선수 하셨어요? 네, 두 분 다 육상 선수 출신이시다 그러세요? 보니까 저번에. 발이 팀 내에서도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할 당시에 물어봤을 때 팀에서 몇 번째로 빠르냐라고 물어보니까 세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97 선수가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피지컬이다 보니까 이런 피지컬은 10+1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10까지보다 네, 저는 10+1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도 가장 많이 크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신체 능력 예, 자체가. 신체 능력. 예, 뭐 워낙 거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정도의 신체 능력이라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야,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신체 조건 197cm, 95kg. 팔다리도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95kg인데 군살이 거의 없고 팔다리도 길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발력도 좋고 달리기도 잘하고 툴 자체는 뭐 굉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 일단 그러면은 투수로서의 능력부터 하윤승 선수의 능력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윤희상 위원이 하윤승 선수 투구폼을 많이 보셨죠? 맞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많이 봤고, 네. 그러니까 전상일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피지컬 능력에서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현승 선수는 사실 비교 대상 자체를 저는 메이저리그 선수로 봤어요. 그러니까 국내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고 메이저리그를 도전할 수 있는 느낌의 선수,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메이저리그에 195 이상 던지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뭐 미시우러스키도 있고 슈리틀러도 있고 폴스킨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떠오를 정도로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선수를 정말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사실 이제 공을 던지는 걸 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이 선수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부족한 면이 확실히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게 이제 전체적으로 구속의 편차가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현수 선수의 피지컬 정도면 저는 한 150km 초중반을 꾸준하게 던질 줄 알았는데 이제 한 144 중반에서 140 후반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던지더라고요. 평균적인 구속은 네, 그러면 그 정도면은 사실은 와 정말 월등하게 뛰어나다라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조금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선수는 정말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변화되는 투구폼을 좀 관찰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폼이 변해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2학년 때 느낌의 폼이 그나마 고3 시절 중에 가장 좀 준수하게 던지는 느낌이고, 사실 최근에 던진 그 이글스배 때는 예. 조금은 뭔가 이렇게 화체 활용하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조금은 되게 독특한 느낌의 폼으로 가는 선수. 혹시 좀 보여주면서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한윤선 선수의 투구폼 봤을 때 느낌은 뒤로 공 빼는 과정에 약간 덜컹하는 게 약간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힘이 모여서 릴리스 포인트에서 이렇게 폭발하는 느낌이,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뒤에 공간에서 이렇게 덜컹하는 요 시간에 백스로잉이 뒤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중심이 이동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타자라고 치면 타자가 칠 때 중심이 이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측면을 유지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요 상황에서 이렇게 덜컹하면 컨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수도 이제 글러브에서 손이랑 분리가 되면서 백스로잉에서 릴리스 포인트까지 이어질 때 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덜컹대는 동작이 있으면 릴리스 포인트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현수 선수가 요 뒤에서 이렇게 덜컹하는 타이밍에 백스로잉이 뒤로 많이 빠지면서 여기서 릴리스 포인트까지 잡을 때 조금은 오차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쓰기 때문에 팔이 사실은 중심 이동하는 과정에서 팔이 이렇게 휘둘러지는 느낌으로 공을 던져야 되는데, 하현수 선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을 던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폼에 있어서 팔이 휘둘러지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포인트의 접을 가지고 그냥 자기만의 특이한 리듬으로 딱 이렇게 던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조금은 바뀌어준다면 저는 이 선수는 정말 많이 늘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폼으로 가져간다면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정도의 피지컬 능력이랑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이 아니면 지금은 이 투구 폼으로는 사실은 지금 같은 공을 던지기 쉽지 않아요. 그럼 그걸 반대로 역으로 생각했을 땐 조금 부담스러운 투구 폼인데 엄청난 신체 조건 능력으로 커버를 하면서 공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조금만 더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MLB에서 2000년대 이후로 정말 100마일을 넘게 던지는 강속구 투수들을 하현수 선수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미국에서 어쨌든 관심을 가장 많이 보였던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이제 하현승 선수인데, 진짜 미국 진출은 하지 않겠다, 이제 드래프트에 참가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관심을 보인 거는 투수 하현승이었습니까? 타자 하현승이었습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일관되게,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구단들은 모두 다 하현수 선수는 투수가 아니면 타자로 데려가겠다. 타자로 우리는 데려가겠다. 타자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좀 일맥상통을 하는데, 하현승 선수는 최고 구속은 좀 좋은 편이긴 한데 평균 구속은 최고 구속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최대급 선수들이 뭐 심준석이라던가 장현석이라던가 뭐 김서현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구속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선수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뭐 160 가까이 던지는 괴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하현수 선수의 이 피지컬에 걸고 싶다. 특히나 이렇게 큰 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스윙을 하는 어떤 그런 부드러움도 갖고 있고 파워도 있는 데다가 발까지 빠른 선수는 미국에서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 그랬었어요. 모 구단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150만 달러 이상 풀베팅 한다. 무조건 잡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양키스에서 이제 워낙 돈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제시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현승 선수한테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하현승 선수는 투수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구속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물론 미국에 나가서 야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투타 겸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전하겠다. 예, 투타 겸업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는 해보고 싶다. 투수도 잘하고 싶고 타자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스나가 보기엔 어떠셨어요? 타자로서의 어떤 능력 또 투수로서의 능력 장스나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투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래요? 본인이 뭐 투타 경험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김지우 선수도 밀 것이고 하현수 선수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신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타자로서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97cm인데 사실 네. 2m에 가까운 타자가 국내에는 거의 뭐 예전에 외국인 뭐 선수로 문희성 제가 없었죠. 선수 정도? 네. 그리고 그리고 선수는 거의 없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신장이 큰 선수가 야수를 한다? 에런 저지가 아마 가장 생각이 날 거고요. 그리고 신시내티의 유격수 그 델라크루즈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선수가 아마 2m 1이니까. 그리고 나서 거의 1m 95가 넘는 야수는 없어요. 제가 알고 뭐 미국에서도 있겠죠. 쉽지 않죠. 찾아보면 있겠지만 찾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를 생각을 했을 때는 195가 넘어가는 야수들 있긴 있겠지만 아마 성공을 이렇게 거둬.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이제 구속이 이제 평균 구속이 좀 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저는 이 큰 신장으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더 들어요. 성장할 수 있다. 구속은 네. 더 늘릴 수 있다. 지금 체계적인 훈련을 이제 프로에 들어와서 받게 된다고 한다면 구속은 뭐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또 훈련을 또 하게 되잖아요. 구속은 뭐 워낙 피지컬이 좋으니까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타 경험을 도전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도 오히려 투수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스나는 아까 김지우 선수와 마찬가지로 투타 경험 충분히 해볼 만하다. 도전할 네. 만하다. 근데 오히려 하현수 선수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더 높다. 네. 전상 기자는 투타 선택을 해야 된다는 투타 아니면은 뭐 이도류 투타 예. 경험 어떤 거를 한번 그래서 제가 하현승 선수를 인터뷰를 해봤을 때 아마 이건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에 하현승 선수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하현승 선수가 미국행을 포기한 이유에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최대어 선수들이 나가서 아직까지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그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나 봐요. 하현승 선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투타 경험에 대한 어떤 그 미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욕심이 있군요. 아, 그럼요. 저 바로 어저께 저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인터뷰를 해봤으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로에 갔을 때 투수를 하고 싶냐 타자를 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투타 겸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미국의 시각과 한국의 시각이 다르겠지만 미국의 시각에서는 하현수 선수가 좀 부족하다, 투수로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구속이 좀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저는 한국적인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압도적인 피지컬입니다. 올 시즌에 하현승 선수는 28이닝 던져서 방어율이 제로예요. 단 한 점도 주지 않았습니다. 타자로서 타율이 5할에 육박합니다. 4할 9푼 1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선수 같은 경우 탈삼 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오는 그 포심하고 그 변화구를 타자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또 작년에도 이제 이 세계 야구 선수권을 할 때 2학년 때 대표로 나갔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현승 선수가 제일 호투를 했어요. 우리 대표팀 선수 중에서. 오히려 박주전 선수가 구속은 훨씬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하현승 선수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국내 야구에서는 하현승 선수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모구단 팀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선수가 투타 겸업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유망주들은 투타 겸업을 감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서 저는 투타 겸업 장스나와 예. 마찬가지로 역시 투타 경험 한번 일상 의견 들어보니까 투타기가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랑 결을 다리하겠습니다. 저는 야수 쪽으로 뺏기고 싶지 않아요. 하현수 야수 쪽으로 가야 선수를 된다? 예, 무조건 투수로. 투수로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MLB의 스카우터랑 결을 다르게 갖고. 아, 너무 아깝긴 아까워요 정말. 너무 아깝습니다. 투수를 포기하기에는 투수 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타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아까워요. 희상위원은 투수로 가야 된다. 제가 구단주 단장 감독이면 제 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수로서 매력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뭐 전체적인 그러니까 뭐 투구폼을 뭐 세밀한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내 체중 안에서만 공을 그러니까 체중 밖에서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체중 안에서만 공을 던져준다면 하윤 선수는 150은 정말 편하게 던질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기준은 키가 크다, 뭐 피지컬
저는 이렇게 키 큰 선수가 이런 좋은 움직임과 몸의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저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처음 보는 네. 그런 유형의 그러니까 키가 크다고 피지컬이 좋다, 신체 조건이 좋다가 아니고 이런 몸의 움직임이 저는 정말 이런 선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2의 류현진, 김강현, 양현종을 합쳐놓은 선수, 그러니까 그 선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선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로. 예. 근데 투타 경험을 해서 투수로서의 투구수를 올려가고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타자와 병행해서 만약에 그 시간을 놓친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워낙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을 못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 선수를.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적인 이 선수들을 봤을 때 이 22년부터 25년 올해까지 꾸준하게 3년 이상을 1군 무대에서 던지는 투수가 거의 없어요. 없죠, 거의. 네. 사실 김태견 선수가 어느 정도 고등학교에서 공을 던졌기 때문에 프로에서도 몇 년간은 꾸준하게 던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조금은 힘듦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현수 선수가 2학년, 3학년 꾸준하게 공을 던져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또 그 이닝수도 가져가고 있고 그 안에서 큰 부상 없이 간다면 이 선수가 좋은 신체 능력도 갖고 있지만 저는 회복 능력도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투구적인 메커니즘의 발전만 있다면 이 선수는 150km 이상을 충분히 손쉽게 던질 수 있고 100개 이상도 던질 수 있고 거기에 자완에 좋은 감각에 좋은 운동 능력에 움직임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키움이 지명이 거의 유일시하다면 사실은 뭐 투타 경험은 아니지만 장지영 선수가 이제 투수에서 야수로 변했고 김건희 선수가 투타 경험을 하다 이제 포수로 자리 잡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빨리 조금 저는 뭐 직전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투타 경험으로 보내는 시간들을 오히려 투수로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으로 가져가면 하현수 선수는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투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놓치기 싫은 야수에 뺏기기 싫은 느낌까지 있을 정도로 전 투수로서 좀 보고 있습니다. 투수 선배로서 투수 후배 좋은 빼앗기기 싫으신 거죠. 놓치고 싶지 않은. 둘 다 잘할 수 있잖아요. 둘 다. 아, 예. 둘 다 잘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 적극지지. 근데 잘생겼어요 또. 아유. 그러니까 이제 스타성이 있는 거예요. 엄청 스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엔 또 젊은 팬들이 또 굉장히 많이 그럼요. 유입이 되고 네. 있잖아요. 그럼요. 예, 얼마나 좋아요. 네. 거기다가 투타 경험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이 이슈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현수 선수, 제가 봤을 때. 야 진짜 기대가 하영수 선수 기대가 많이 되고 어쨌든 뭐 국내 남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 어떤 뭐 이제 키움이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한데 과연 어떤 팀으로 가서 어떤 도전을 할지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하현승 선수입니다. 이 단순히 신체 조건만 좋은 게 아니라 신체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하현승 선수인데 이도류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한쪽을 선택을 할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이런 이슈 자체가 좀 재밌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야구판에 새로운 재미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네, 이 팬들이 보기에 하윤 선수가 어디로 갈까 또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게 굉장히 뭐 야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밌는 이슈가 또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래프트가 이제 9월이잖아. 매년 이제 9월에 하는데 앞으로 드래프트 일정까지 좀 남아 있는 중요 대회들도 많이 있죠. 어떤 대회를 좀 지켜봐야 될까요? 현재 남아 있는 대회는 청룡기 남아 있고 네네. 대통령배 공항대회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룡기입니다. 청룡기, 그렇죠. 청룡기가 반환점이 돌고 그렇죠. 청소년 대표팀이 선발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대표팀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고교야구 각 팀 간의 수준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청소년 대표팀의 중요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2년 전에 저희가 봤었던 대회지만 배찬승 선수가 청소년 대표팀의 활약을 통해서 1약 3번까지 맞아요. 올라가고 4억 원이라는 계약금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작년 대회를 통해서 신재인 선수와 오전 선수가 2번, 3번으로 튀어오른 것을 보면 현재 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청소년 대표팀에서의 활약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5명의 선수를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아까 뭐 처음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선수들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좀 추천을 해주신다, 이 선수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뭐 한 2선수 정도 소개를 해준다면 어떤 선수 있어요? 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선수가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요. 지금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명의 선수는 현재 시점 6월의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튀어나올 선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굳이 거기서 2명의 선수를 꼽아보자고 하면 첫 번째 선수는 유신고의 자완투수 이승원 선수. 이승원 선수 얘기도 많이 하더군요. 예, 맞아요. 피지컬도 좋은데다가 제구도 좋고 폼도 부드럽고 기본적으로 변화구 구사 능력도 뛰어난 어떤 그런 선수로 선발형의 투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는 역시 최지만 선수. 최지만 선수.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실 엄준상이나 김지우라던가 박찬민이라던가 이런 정말 좋은 유망주들이 앞에 남아 있다면 굳이 최지만 선수에 따른 모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선수들은 또 길게 갈 수 있는 선수들이고 최근에 신인 선수들도 분명히 프로에 들어오면 바로 전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정말 앞선 순번에 나갈 선수들이 전부 다 나가버리게 되면 그 다음은 선택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윈나우를 하는 팀이라고 하면 이루수가 약한 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예. 거포 유망주들이 거포 자원이 필요한 팀도 분명히 있고 있죠. 거기다 또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많은 계약금이 나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 선수를 앞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장스나는 최지만 선수 상위 라운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경험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몸 상태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울산 웨일즈에서 좋은 성적이 난다고 한다면 저는 1, 2번 안 해도 가능할 1, 것 2번도 같아요. 가능하다? 네. 어쨌든 뭐 거포 능력이 있고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루 수비 잘하죠. 일루 수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포에 일루 자리 비어 있는 팀들이 좀 기억나는 팀들이 벌써 몇 군데가 있죠, 벌써. 아유, 그럼요. 예. 그 팀들은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상위 픽을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장순아랑 우리 희성 의원께서 우리 지금 선수들 마음 얼마나 지금부터 막 잘하고 싶겠어요. 또 상위 픽 받고 싶고 드래프트까지 또 굉장히 우리 고3이랑 사실은 또 고3 수험생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조언 뭐 한마디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뭐 마지막에 주제가 거의 투타 경업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오타니가 했던 명언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인생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인생을 와, 멋있는데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의원은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몇 년째 하고 있지만 네. 뭐 본인이 지금 고교 시절에 뭐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하고 타고난 감각을 갖고 있더라도 프로는 결국은 나가고 들어오고를 반복하면서 정말 강한 자들만 살아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 자체를 자신을 좀 담금질하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선수가 와줬으면 좋겠고 뭐 그런 쪽에서 저는 사실 뭐 배찬 선수 이야기도 했지만 뭐 기아의 김태형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마음을 가져간다면 이런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정말 KBO의 스타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조금은 자신을 담금질하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드래프트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드래프트를 넘어서 내년 시즌에 이 선수들이 과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도전을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세 분과 정말 신나게 참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수가 더 하신 얘기 있어요? 저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분과 함께 아주 신나게 정말 참견할 만큼 참견 오늘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고교 선수들 모두 각자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먼 날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성장 과정을 야구의 청년도 지켜보고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윤희상 해설위원 그리고 전상일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참견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 퓨처스리그 중계 이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구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